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의 삼성 컬 테스트와 관련한 여러 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삼성의 엔비디아 컬 테스트, HBM 컬 테스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타임스에 이어서 UBS도 삼성이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는 모건 스탠리도 엔비디아 블랙엘의 인기를 언급하면서 엔비디아 GPU의 공급망 중에서 HBM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의 HBM 컬 통과가 예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GPU와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 패키징 설비 부족에 따른 것일 뿐 HBM 수급은 아닐 것이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 로이터 트렌드 포스에서도 삼성의 그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 취지의 소식을 내놨지만 결국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아직 그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이 워낙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이제 HBM에서도 본궤도에 오를 시점이 됐다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디지타임스 기사의 경우는 사실이 맞다면 이 팩트를 이상하게 튼 평론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디지타임스 보도의 뼈대는 엔비디아가 블랙엘의 인기 때문에 HBM이 모자라서 삼성의 HBM을 임시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서 사실상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블랙엘의 인기가 빠져서 HBM의 수급도 느슨해질 경우 수요도 빠질 경우에 삼성의 HBM은 다시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제외될 것이란 논리인데요. 하지만 어떤 인류 기업도 이런 식으로 부품을 납품받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자신의 인류 제품을 납품할 빅테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가령 삼성만 해도 자신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에 자신의 AP인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이 퀄컴 AP를 전량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삼성으로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가전 등의 퀄컴 칩을 추가로 쓰고 S25에 퀄컴 AP를 납품받는 데 따른 가격을 할인하는 방안까지 모색하는 상황입니다. 협상은 이런 것이죠. 당장 수급난 때문에 품질 하락을 감수한 납품을 받아들이는 인류 기업은 없습니다. 디지타임스 기사가 맞다면 삼성의 엔비디아 공급망 편입을 경계하는 TSMC 시선, 그리고 대만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강하게 작용한 평론이라고 봅니다. 사실 초기 블랙엘 인기에 HBM이 모자라서 기준점에 미달한 삼성이 긴급히 들어왔다는 논리와 부합하는 것은 젠슨왕이 나서서 블랙엘의 인기가 미쳤다고 얘기했던 일화 정도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HBM의 주포는 이번에 그 삼성이 올 3분기까지, 그러니까 9월이죠. 테스트 통과를 예고했지만 실패한 HBM3E 8단 제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현재 주력 GPU뿐만 아니라 블랙엘 초기 양산 제품도 12단이 아닌 이 HBM3E 8단이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적어도 1분기 초반까지는 엔비디아 주력 HBM은 12단이 아닌 HBM3E 8단 제품입니다. 올 연말 나오는 블랙엘 100, B100이죠. 그리고 B200, 그레이스 블랙엘 200 등이 모두 HBM3E 8단 제품이 들어갑니다. 만약 디지타임스 보도에서 평론에 가까운 부분을 빼고 삼성이 진짜 블랙엘 인기 때문에 긴급히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한다는 얘기는 삼성이 HBM3E 8단 컬 통과가 마무리됐고 이제 납품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 당초 올 3분기까지 HBM3E 8단 제품의 컬 통과를 마무리한다고 약속했지만 한 달이 딜레이 돼서 그 약속을 지킨 셈이 됩니다. 늦었지만 크게 늦은 것은 아닌 셈이 되죠. 한 달이 늦어진 것입니다. 특히 더 눈에 띄는 것은 UBS의 보고서인데요. UBS는 삼성의 HBM 5세대 제품인 HBM3E 12단 컬 테스트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생산 물량과 가격은 성능과 수율에 좌우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HBM3E 12단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하이닉스가 독점하는 HBM입니다. 아직 그 마이크론도 컬 통과가 마무리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도 삼성의 공급망 합류를 극도로 바랄 것이고, 아마 HBM3 12단 같은 경우는 삼성이
조만간 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UBS는 본 것이죠. 컬 통과는 이미 했고 수요 같은 것을 따져서 납품 가격 같은 것과 물량을 정한다는 정도입니다. 어찌됐든 UBS도 삼성의 HBM3 12단 제품의 컬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과 가격은 추후 협상의 여지라는 점을 언급하긴 했지만 지금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한 협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피셜은 아니라고 해도 삼성 투자자 입장에서는 터널의 끝이 서서히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질 정도입니다. 이 블랙엘의 경우는 시장 인기가 지금 대단한 상황인데요. 호퍼 인기를 능가해서 내년에 2025년 내년에 엔비디아 AI 프로세서 점유율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학습용이 아닌 추론용 시장으로 점점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 AMD와 인텔의 포션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블랙엘이 생각보다 더 인기가 수요가 더 커지면서 내년에는 AI 칩 점유율의 엔비디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워낙 수요가 커서 지금 블랙엘을 주문하면 1년 뒤인 내년 10월은 돼야 GPU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 중에서 최초로 HBM3E 12단 제품이 들어가는 제품은 B200A라는 GPU입니다. 블랙엘 AI GPU의 상대적으로 저가형 축소형 변형이라는 제품이 바로 B200A인데요. 이 B200A가 내년 1분기에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HBM 12단 경쟁은 블랙엘 200A가 A 출시와 함께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인 2025년 1분기에는 블랙엘 울트라 GPU도 나옵니다. 이 블랙엘 울트라 GPU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B300으로 명명하기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블랙엘 울트라 GPU는 B300으로 바꿔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B300도 총 288GB HBM3E 12단 메모리가 탑재됩니다. 이 사실상 B300부터 HBM3E 12단 제품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 HBM3E 12단 탑재 GPU는 내년 1분기에 공식적으로 나오지만 AMD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HBM3E 12단 제품이 탑재됩니다. MI 325X GPU가 바로 그 제품인데요. 이 삼성의 경우는 그간 AMD의 HBM을 주포로서 조달하는 업체입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납품에 치중하면서 발생한 현상이죠. 그런 만큼 삼성이 AMD의 MI 325X에도 12단 HBM3E를 납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 AMD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모두 잡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는 삼성이 HBM 경쟁에서 초반에 가장 뒤졌지만 HBM 붐의 막차를 기어이 탈 가능성이 점점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의 경우는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캐파 증설을 통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봅니다. HBM은 엔비디아의 절대 강자 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요.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 인텔은 물론 구글 TPU를 탑재한 애플, 리벨리온, 퓨리오사 등도 다 AI 칩에 HBM을 씁니다. 삼성으로서는 바짝 피치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의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량이 작습니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죠. 삼성의 HBM3 8단에 이어서 12단까지 들어간다면 급격히 새를 불리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